네, 화제 이슈를 꼭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5선의 정진석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정국위 의결까지도 추인이 가결이 됐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 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셨어요? 네, 먼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제 좋은 논평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태풍 얘기를 여쭤볼게요. 태풍 흰남노 상황 24시간 철야를 하면서 직접 챙겼던 윤 대통령, 또 어제 포항과 경주를 찾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난 8월에 이 수도권 수해 때와는 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너무 많이 빨리 대응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보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태풍이 오는 날 대통령실을 지키면서 철야로 챙기셨고, 발빠르게 그냥 포항 가셔서 수재민들 좀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긴급 비상국무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뭐 이랬던 그 과정들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그전 폭우 때와는 달리 논란이 없이 대통령께서 잘 챙기셨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밤샘 비상 대응, 그리고 또 이제 현장 다녀오고, 빠르게 긴급 재난지역 선포. 또 이제 국무회의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500억도 편성을 했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래서 포항, 울산 같은 지역은 전 국세, 지방세 이런 것들이 감면되고, 아무튼 좀 피해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여야 지도부도 역시 어제 포항 피해 현장을 다 찾았더라고요. 네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게 재난 피해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원금을 상향하려면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논의가 필요하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여러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뭐 논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난지원금 이 피해 복구 지원금이 좀 낮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완파됐을 경우도 한 1,700만 원, 제 기억에는. 그다음에 침수가 됐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인데 그거를 뭐 복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조금 뭐 여유가 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머리를 모아서 같이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수돼서 집안이 다 엉망이 됐는데 200만 원 지원 받아도 가구 비용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재난안전본부에서도 협의를 하면서 저희 당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제 피해 침수 200만 원, 그다음에 그분이 소상공인일 때는 또 소상공인 지원금 200만 원에서 최대한 늘려보려고 하고는 있었고, 그게 발표가 돼서 아마 피해 보상금을 받은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명절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난 받은 분들의 이 상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좀 많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여야 공이 같이 갖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긴급한 또 민생 문제니까 여야가 잘 합의 처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좀 당내 상황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연일 보도가 나오니까 말이죠. 지금 명절 앞두고 송구예요. 아니, 어제 저녁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의총 추인된 때 이야기하신 것도 이거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민망하고 죄송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경제 어렵고 명절 앞두고 하여튼 이게 벌써 몇 달째 이게 당 내홍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피곤함, 그다음에 안타까움을 드리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비판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보면, 이 정진석 의원이 친윤그룹의 좌장이다, 이렇게 또 불리던 분이시니까, 그런 인물이어서 일각에서는 또 돌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고 돌아 결국 윤핵관 아니냐. 또다시 이렇게 가느냐. 지금 정 의원의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어제 의총을 통해, 의총이라는 게 무슨 의결기구는 아니고 당에 그래도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어제 뭐 몇몇 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뭐 많은 의원분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나마 다행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처음에 있었던 주호영 위원장의 비대위가 좌초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주호영 위원장이 다시 하느냐, 아니면 또 누가 하느냐, 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이 있었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박주선 전 부의장께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마저도 또 안 하신다고 고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가다 보면은 과연 이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이 당을 어떻게 누군가가 수습을 하고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의원들이 다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정진석 부의장이 좀 맡아주신다고 해서 뭐 잘 됐고 이렇게라도 빨리 해서 수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비대위라는 것 저도 뭐 대변인으로 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네.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리고 당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해도 이렇게 모두로부터 박수받고 그다음 결과가 정말 그 깨끗하게 끝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저는 뭐 오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당의 부의장으로서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맡아서 어떻게 책임지고 정리를 해보시겠다고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도 독배란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구인난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네. 맡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어제 지금 의총 분위기는 그래도 다수가 다행이다. 잘 됐다. 네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게 박수로 추인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돼서 네네. 뭐 김웅 의원은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하고 네. 허은하 의원도 박수 안 친 사람도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조경태 의원은 이게 박수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했다고 네. 하는데 이런 대목은 어떻게 좀 답 주시겠어요? 다소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낸 의원님들이라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불편한데 너무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박수 소리가 컸냐 작았느냐 뭐 이런 네. 거는 좀 주관적인 거고 사실은 저도 박수 못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내대표께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서 그럼 뭐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우리 박수로 추인을 할까요라고 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 메모를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네네. 그래서 메모하고 뭐 펜 정리하고 수첩 정리하는 사이에 박수가 우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도 박수 못 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박수를 누구는 쳤고 안 쳤고 아니면 박수소리가 적다 크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상황이고 네. 김웅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김웅 의원님은 공개적으로 박수 이제 치는 과정에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그리고 네. 그 건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가 김웅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라고 네. 정리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거기서 좀 손들고 말씀 주시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총이라는 게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네네.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매번 뭐 이런 걸 표결로 한다? 굉장히 좀 넌센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네네. 내가 할게요. 혹은 아니면 어떤 분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다면 예. 그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는데 뭐 결과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이 나왔네요. 박정하 당대변인도 박수 안 쳐. 네.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진석 네.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이 최재형 의원, 지금 혁신위 위원장입니다. 네. 모시고 싶다 이렇게 밝혀서 네. 지금 비대위와 혁신위의 관계, 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일단은 보니까 좀 전에 뭐 속보로 최재형 위원장님께서 뭐 아직은 그럴 생각 없다라는 네.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뭐 최재형 의원님 같은 분이 같이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듣고 오전 기사 보면서 아유 좋은 카드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당신께서 고사를 한 상황이라 아쉽긴 한데 저는 비대위와 혁신위가 이렇게 대칭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다음 전당대가 있을 때까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이 지도 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뭐 정권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을 때 네. 지도부나 이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그 당의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밟아가야 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해주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
지도 체제가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비대위가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을 이끌어가고 혁신위가 거기서 꼭 뭐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논란이 많이 될 만한 무슨 이슈 말고 이 당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변화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비대위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간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부딪히는 점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여요. 오히려 비대위가 이제 당 지도부로서 운영이 되면서 혁신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런한 저런한 좋은 안을 자꾸 비대위에 던져주고 그게 당내에서 공론화돼서 논의가 돼서 당원들의 총의가 모여져서 당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는 협업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아직 최재형 혁신위원장의 뭐 비대위원 고사 발언은 이제 아직 보도는 안 뜬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전에 봤는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또 다른 내부적인 뭐 파악일 수도 있고요. 한번 시간 갖고 기다려보고 어쨌든 대척 관계는 아니다 하셨으니까 지켜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준석 대표예요. 전 대표냐 대표냐 이것도 혼란이 있는데 자, 이 정진석 비대위를 마치 저격하듯이 SNS에 또 이게 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좀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이준석 대표의 이제 말이 좀 과해지는 느낌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 당에서 많이 좀 보듬었으면 이해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최근에 있는 일련의 표현들은 좀 과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을 서로 간에 이준석 대표도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그리고 오늘도 나왔던 얘기에 욕심 많은 인간이라는 게 그 인간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새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하신 정진석 부의장을 얘기하는 건지 또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너무 과하게 같이 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 아니면 당원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심하게 표현하는 거는 본인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불구하고 이게 너무 과하다. 좀 이런 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 대변인 말씀이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이제 또 첨언으로 이해가 되네요. 비슷한 취지입니다.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과제는 이거 같아요.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가 또 출범하면 바로 또 가처분 신청하겠다 하는 예고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전 비대위가 무력화됐잖아요. 가처분 때문에. 이 새 비대위는 문제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일단 결과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당시에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됐잖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야 된다.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요구했던 거가 몇 건 있었는데 딱 요것만 걸려 있어요. 그리고 당시 가처분 결정문에 보면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고 이 건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새 비대위를 발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저희 안에 있는 법률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원분들 현재로서는 지금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이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뭐 이준석 대표 측에서 지금 가처분 오늘 이후 가면 이제 연휴니까 안 할 텐데 그 상황을 아직은 안 거는 상황인데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추석 민심 밥상 프레임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도 통보받고 그러면서 전쟁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했고요. 또 윤 대통령을 고발, 또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임기 중 기소되지 않는 것이지
수사는 가능하다 또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앵커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특검법도 굉장히 난항이 있을 거고 네. 대통령에 대한 그 고발도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마구쏴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해서 그런 네.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뭐 대통령을 고발하는 건도 공수처에 했다가 검찰로 바꿨다가 뭐 김건희 여사를 했다가 대통령을 지명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급하구나 당황했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 그래서 네. 추석을 앞두고 그냥 마구 쏴서 이것저것 걸어서 물타기 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뭐 크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정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 건이 이제 시계열로 보면은 사실은 그 전에 생겼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부터 불거진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수사 결과가 안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인데 그렇게 식으로 따지면 그럼 이재명 대표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보복과 탄압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인지 네. 뭐 이게 혼돈스러울 정도로 스스로 무슨 상황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난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밖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이성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급한 것 같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변인님 끝으로 지금 뭐 고물가죠. 태풍 피해도 있었죠. 이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예, 국민들에게 이 명절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명절 인사 드릴 만한 형편도 안 될 정도로 송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포항에서 잘못된 그 분들 보니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 사연들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 다 보듬으면서 저희가 안에서 내분이 있고 국민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지 못했던 점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빨리 수습을 하고 민생 그다음에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방향을 모색을 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여야가 같이 정말 민생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절 잘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